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명리학 기초 4강 음량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인데요. 먼저 전 시간에 강의했던 생활명리학 기초 3강 우주변화와 대자연의 원리에 대한 복습을 먼저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주변화와 대자연의 원리를 그 한마디로 어떻게 한 번에 요약해서 말씀드릴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1984년 정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그 현숙님의 건공감리 청홍백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만든 노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가사에 보면은 건곤감리 청홍백은 대한의 표상,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 안에 담겨 있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건 하늘의 영광, 곤 땅의 축복, 감 물의 생명, 리 불의 광명, 이렇게 1절 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절 가사에는 청 자연과 시간, 홍 질서와 공간, 백 낮과 시간, 그리고 흑 밤의 평화라고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우주에 보면 우주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어떤 한 방향, 통일을 향해서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것 같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 진행을 갖다가 한 곳을 향해서 가는 통일된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순환을 이루면서 자연의 어떤 그런 대자연의 원리가 이 사상에 담겨 있는, 태극 사상에 담겨 있는 내용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 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마 가장 근접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창조, 발전, 그다음 자유, 평등, 그리고 무궁한 진리라고 나옵니다. 창조는 어떤 목의 개념이 되겠고, 발전은 화의 개념이고, 자유평등은 금의 개념, 무궁한 진리는 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사 내용에 전부 다 그 음양 오행과 아울러서 우주 변화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어서, 이 내용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우주 변화와 자연의 우주 변화와 자연의 대자연의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음양에 대한 양에 대한 내용을 상수로 표시한,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 숫자로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가 모든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을 때 적정한 온도 정화가 주어지면 감목이 생성되고, 이 감목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이 인수가 태양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증발해서 모여서 비가 내려지게 되면 이게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개수가 되겠고, 이 생명의 젖줄에 의해서 겨우 열매가 맺어지면 다시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신금 씨앗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양권과 음권의 대기권을 구성하는 것이 무토와 기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1년을 갖다가 하루를 봤을 때 하루에 12시간을 1년 12개월로 봤을 때 시작되는 시간 이제 자시부터 시작해서 해시까지 끝난다 그러면, 자월에서부터 해올까지 끝나게 되었을 때 해자축 겨울 3개월을 겨울로 보고, 인묘진 3개월을 봄으로 보고, 사오미 3개월을 여름으로 보고, 신유술 이렇게 가을로 봐서 사계절이, 지구가 공전한 하루 24시간을 2시간을 12시간으로 봤을 때 지구 스스로가 자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365일 태양을 공전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여기 있는 십천간은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고, 이 12지지를 나타내는 이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존하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이제 하늘을 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우주 변화와 자연의 원리에 대한 어떤 복습 내용이고요. 오늘 진행할 음양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음양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 전반에 녹아 있다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낮과 밤, 양, 그리고 맞다, 좋다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음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상은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양에서 오행과 십천과 십이지가 있듯이 양의 논리는 이분법의 논리면서 흑백의 논리라 그러면 세상은 총 천연세계 칼라의 어떤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표현한 것이 십천과 십이지입니다. 우리가 명리를 해석을 할 때, 명리를 볼 때 어떤 음양의 이분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버라이어티한 컬러풀한 어떤 다양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번 사막에서 음양을 본다는 것의 첫 번째 테마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지금까지 고착된 어떤 프레임의 법칙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어떤 그 생각들을 사실은 좀 말랑말랑한 생각 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꾼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미 학습했던 아니면 관성에 젖어 있는 어떤 그런 사고를 좀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은 어떤 학습, 부단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오늘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그 챕터에 어떤 사주팔자를 보기 이전에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어떤 컨설팅으로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병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한 사고하고 어떤 학습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양을 본다는 것, 이것은 사주를 볼 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본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천연색 내용의 나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십천간 그 다음에 십이지지를 같이 공부를 해서 먼저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어떤 그런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그 내공이 있는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양으로서 어떤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시는 경향이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좀 구력이나 경력이 낮으신 술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에 하나에 어떤 집착하다 보면 이 나무만 계속 찾아가서 집착하다 보면 이 숲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진행할 학습들이 나무를 보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다 더해서 음양을 보는 것까지 넓은 어떤 그 사고의 틀을 좀 가지고 공부를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교재로 녹아 있는데 교재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연 현상의 우주 논리가 컬러의 세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음양이 오행과 천간 12지지로 분할되어 있음이 기정사실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음양의 논리를 다양한 컬러의 세상에도 적용시키는 공부를 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스스로가 사실은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아울러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게 반복 숙달을 통해서 공부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자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팔자를 많이 보다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정립이 없었을 때 공책을 찾아가지고 어떤 한 명의 사주를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그 사주 보는 연습을 많이 진행을 한 후에 이론적인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공부 방식 중에 뭐 결과를 먼저 내놓고 공부하는 어떤 연역적인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공부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보는 어떤 귀납법적인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거는 사람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고 어느 것이 맞다 뭐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신제살이 어떤 그런 사주라서 일단 먼저 그 실질적인 걸 시작을 하고 이론을 좀 이렇게 메꿔가는 어떤 그런 공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게 맞다 뭐 다르다 뭐 틀리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숲과 그 나무를 같이 보는 방법을 병행해서 계속 하다 보면 확인이 안 되는 사주가 없기 때문에 그 음양의 같이 음양의 조화에서처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곧 그 음양의 순환 원리와 함께 뭐 태극 음양에서 예를 들어 태극에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다시 무국으로 선순환하는 어떤 그런 원리와 함께 숲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무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음양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에 보면 동일 사주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이게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그 고사 중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귤나무 귤이고요. 탱자나무 지자인데 귤이 남쪽의 귤이 화수 북쪽으로 가게 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씨종자를 가진 같은 씨의 귤이라 하더라도 그 남쪽 북쪽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 품종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나무가 이게 귤이 되느냐 아니면 탱자가 되느냐는 내용인데, 이게 동일 사주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팔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주 팔자, 예를 들어 연, 월, 일, 시기가 같다 하더라도 태어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심지어 쌍둥이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라가면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사주가 바뀐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연월 일시 중에 연월은 고정불변의 어떤 그런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일시가 내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그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환경 가능론하고 환경 결정론이 있는데 이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환경 결정론은 내가 태어난 연, 월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시는 내 노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는데요. 마찬가지 동일 사주를 하더라도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내용이고,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인데,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귤이 남쪽에서는 잘 자라지만 북쪽에서는 어떤 추운 어떤 환경 때문에 못 자란다 그러는데, 이거를 또 바꾸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일단 일시를 바꾸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북쪽에 있는 이 면역력이 있는 탱자나무에다가 이 남쪽에 있는 귤을 자라게 한 다음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접을 붙이면 이게 탱자나무는 북쪽의 환경이 이미 잘 자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접을 붙이면 남쪽의 귤과는 약간의 어떤 크기나 이런 어떤 내용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차라리 그냥 바로 처음 심어가지고 처음 바로 가져가서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심으면 처음에 심었던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게 어떤 품종 개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굳이 원래 귤을 치면 남쪽에서 잘 자란 환경에서 만차가니로 키우는 게 맞긴 하겠지만, 굳이 만약에 내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란 다음에 접을 붙여서 자라게끔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 하우스를 다시 견고하게 친다든지 해서 환경을 좀 더 바꿔서 선택에 대한 내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동일 사주라고 하지만 내 태어난 환경을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결정된 환경을 내가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볼 때, 물론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사주를 먼저 잘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의 사주를 볼 때는 남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을 어떤 도와준다,
할인한다. 이 할인한다는 그 내용을 할인한다는 마음, 할인의 마음으로 이 컨설팅 어떻게 보면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잘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방향성을 갖다가 좀 좋게 도움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주를 봐줘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주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운명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 개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 사주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할인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심적 어떤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사주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말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해서 봐주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사주는 컨설팅이라는 어떤 내용의 챕터가 형성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병원에서 암요양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절박합니다. 굉장히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왕이면 저는 이제 좋게 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발생되고 이 발생된 환경이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그 암이 발생되고 막 의지도 지금 상실된 상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 초조감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또 항암 치료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고역이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체력도 갖춰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의지, 정신력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육체하고 정신을 다 이렇게 방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겸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를 제대로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주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양이라든가 아니면 명상 그리고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좀 정신적인 상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받아두면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당시에 그 사주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년여 이상 그 일을 하면서 봐드린 분이 약 2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일단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을 하고 우리 항상 좋은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상태의 초기 단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또 어떤 성향이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희망적으로 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되는데 또 성격상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은 사실 제가 무슨 거기서 일은 따로 있었지만 같이 이제 거기 숙직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분들의 이왕이면 말씀도 좋게 해드리고 사주를 그렇게 좋게 방향성을 설정해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는 컨설팅이다 할인이다라는 어떤 내용하고도 맥락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상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또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보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는 한 7강 정도까지가 어떤 개념에 대한 음양 오행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면 좀 더 실전 내용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면 틀림없지만 반대로 어렵게 공부를 하면 결과적으로 사주를 해석하거나 나중에 할인을 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명리 기초 4강 음양을 본다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명리 기초 5강
음양 오행과 천간 지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